그래서 이제 한옥을 보면 각진 게 별로 없어요. 각진 게 별로 없고 또 화려한 총천연색보단 좀 은은한 색깔이 많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경건함과 소통을 했고 그리고 자연과 소통을 했고 그리고 집과 내가 이제 소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와 소통하지 못하면 그것도 그렇죠? 정신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하고 소통을 못하면. 그래서 이제 한옥은 그런 면에서도 이제 아주 뛰어난 그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옥 보면 뭐 장독대도 기억나죠? 그리고 헛간. 헛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지저분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은데 그 헛간이 그 헛간에서 놀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따뜻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뒤뜰, 그리고 다락.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락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준을 봐요.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느냐? 네.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고집도 많이 세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철 평생 안 는다고 그러죠. 고집이 세지니까. 그래서 남과 같이 산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거고, 그건 나를 이제 돌아보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한옥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저를 혼내시면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다락으로 올라가서 일단 울어요. 얼마나 서글퍼요.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때려. 그죠? 그래가지고 막 울어요. 울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고 평정해져요. 그때 눈을 탁 뜨면 앞에 벽이 탁 보이는데 벽하고 막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생각하고 일상 공간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도 다른 걱정 안 하죠. 얘 어디 갔는지 다 알거든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엄마가 애를 혼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 서로. 거실에서 마음이 극한 상태로 같이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옥이에요.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요즘 어린이들이 감정을 해소할 방법을 잘 못 찾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꼭 걔 방 있지 않느냐, 아이방. 근데 아이가 아이방에 있어도 그 기분으로 들어가서 할 거는 뭐뿐이 없어요? 예, 게임뿐이 없어요. 그건 일상 공간이라고요. 기분 전환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괄괄한 엄마는 그 꼴을 못 보죠. 너 왜 처박혀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순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해서 요즘은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정말 요즘 아이들이 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소통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와 또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옥은 이 사회적인 소통도 아주 능해요. 여러분들 그 한옥 담장이 낮다는 거 아세요? 예, 아시죠? 되게 어깨 높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담장이 낮으면 좋은 게 뭐가 있죠? 월당. 예, 좋아요. 술 먹고 드립에 내려가기 좋아요. 문 안 따주면. 예. 그냥 저하고 딱 맞는. 그리고 또 뭐가 좋을까요? 잘 보여요. 잘 보이니까 도둑도 못 들어와요, 사실. 그러니까 담장이 높으면 범죄는 안 보이는 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하고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도 담장이 낮은 게 도둑이 덜 든다고요. 그리고 서로 보니까 인사를 자주 해야 되고 또 한 판 붙어도 화해를 빨리 해야 돼요. 원수지금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화해를 빨리 하고 그래서 이웃하고 잘 어우러지기 좋다는 거죠. 한옥에서 진짜 그 사회적인 활동을 그러니까 사회적인 교류를 위해서 좋은 곳은 마당이에요. 마당. 우리나라는 마당이 건물 밖에 있어요. 다른 나라는 마당이 건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마당이 있는 거예요. 생각나세요? 그걸 중정이라고 그러죠. 여기 아시는 분 다 있네요. 예, 그걸 중정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는 마당이 집 안에 있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마당이 건물 밖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뭘 하고 있으면 또리 엄마가 가다 들려요. 그죠? 근데 또리 엄마하고 저하고 며칠 전에 싸웠어요. 그랬는데 또리 엄마가 오는데 이거 내 땅이야. 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 마당이라는 것은 내 땅이면서 우리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당에서 옛날에 잔치를 하면 지나가는 거지도 와서 한 상 먹고 갔어요. 그리고 품바 타령 한번 걸팡징 해주고 가죠. 그래서 우리는 마을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마당에서 어울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서양은 아마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대부분의 나라가 마당이 안에 있어요, 집 안에. 그래서 집 안에서 잔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좁은 문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초대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당이 밖에 있기 때문에 어울리기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광장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 가면 다 광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광장이 여의도 광장. 그게 원래 5.16 광장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놔도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져가지고 지금 아마 공원가 될걸요? 근데 요즘 뭐 서울광장 해가지고 막 다툼이 생기잖아요. 누가 내가 쓸게, 네가 쓸게. 그건 뭐예요? 우리한테 이제 광장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마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마당이 있는 집에 사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마당이 있는 집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어울려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집단 무의식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 같은 민족이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단 무의식이 훼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천 년을 내려온 우리 한옥이 갑자기 없어지고 아파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내가 분명히 심리적으로 상처를 굉장히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 문화가 혁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집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옥에 점점 많이 관심을 갖는 것도 결국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병산서원에 있는 그 강학당이에요. 말하자면 교실, 교장실, 뭐 교무실, 가운데가 교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구적이니까 다 이제 교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물을 가만히 보면요. 방이 있고, 가운데 마루가 있고, 방이 있죠. 하나는 채워져 있고, 열려 있고, 비워져 있고, 채워져 있죠. 밑에 보면 아궁이가 양쪽에 비워져 있고, 가운데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이걸 채움과 비움의 매트릭스 이래요. 그래서 채움, 비움, 채움. 비움, 채움, 비움. 여러분이 딱 생각하기에 뭐예요? 동양 철학 생각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동양 철학이 잘 구현된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옥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마당이 있어요, 마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건물 밖에 마당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생기면 우리 꼭 마당이 딸려요. 안채에는 앞마당, 사랑채엔 사랑마당, 대문에도 있어요. 대문마당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건물만 있으면 마당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채움과 비움이 늘 한 쌍으로 가요. 그리고 방이 있으면 아궁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린 구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과 방을 연결하려면 마루가 있어야 돼요. 저게 뭐예요? 우리의 생활 철학이에요. 생활 철학.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철학을 갖고 있는 집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아파트 사진 보셨죠? 거기에 비움이 있어요? 없어요. 체험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비우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철학이 없는 집이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우는 게 우리 힐링을 얻는데 굉장히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한옥과 관련해서 한옥이 갖고 있는 공간 구성원리를 통해서 우리 집이 가져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뭐 경건성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또 집과 내가 소통하고 내가 나와 소통을 하면서 가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회와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지. 너무 외롭죠, 요즘?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조금 열어주는 것. 그렇게 하고, 철학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힐링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집을 돌보는 게 결국 나를 돌보는 겁니다. 결국 가족이 사는 곳이 집인데 집을 떠나서 힐링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가족이 집에서 위로 안 받으면 어디 가서 위로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 멀리 안 가도 집에서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집에 사시면 굳이 그 책을 안 봐도 힐링이 됩니다. 정확하게 잡는 거 하고 소설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문이에요, 저 문이. 지금 저 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집의 새아기 며느리가 살던 방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채를 먼저 보기 때문에 사랑채 기준을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그 먼 길을 왔어요, 한옥을 보려고 전통 건축을. 근데 아주 금세 봐요. 이거 아까 소설 때문하고 좀 다르죠. 이 집은 대문이 이렇게 생겼어요.